자, 이번에 할 거 수권이고, 수권의 경우는 그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가 땅이고 70%는 물이야. 70%를 차지한다라고 돼 있지. 이런 거 숫자 좀 체크해놔. 지표면에 70%가 물이다. 분포가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가 해수고 두 번째가 육수라는 개념이 나와. 안돼. 돌아와 주세요. 육수라는 개념이 나와. 육수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염류라고 하는 거 있지. NaCl이나 MgCl2 이게 포함된 걸 해수라고 하고 염류가 없으면 육수야.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인데 이 빙하가 바다에 얼어 있단 말이지. 근데도 육수라고 그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얼음이 얼 때는 다른 성분을 배제하면서 얼어. 그러니까 순수한 물끼리 최대한 모여서 어니까 빙하를 육수로 집어넣는 거야. 염류가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도 있고 강과 호수도 있고. 요 퍼센트로 구경 한번 해보자. 바닷물이 97.2%, 육수는 2.8%밖에 안 돼. 그 육수 2.8% 중에서 빙하가 2.15야. 거의 대부분이지. 그 다음이 지하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강이랑 호수는 진짜 물 중에서도 0.03%밖에 안 되는 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 엄청 작다. 다음 성층 구조. 그 층이 어떻게 나뉘냐라고 했을 때 나눈 기준. 아까는 높이 올라갈 때 기온이 바뀌는 걸 봤으면 얘는 깊이 내려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바뀌냐를 보는 거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리고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줄게. 보여? 자, Y축이 깊이, X축은 수온. 그럼 태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태양이랑 가까운 곳이 뜨겁고 먼 곳은 차갑겠지? 그럼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갈수록 쭉 떨어지는 그림. 안 그래? 근데 실제로 이제 바닷속으로 온도에 넣어갖고 확인해보면 유지되는 구간이 한 번 나오고 또 유지되는 구간이 또 한 번 나와. 이렇게 계속 마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유지가 돼.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거를 가지고서 층을 나눈 건데 이거 기준으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으로 나눈 거고 층의 이름은 각각 첫 번째가 혼합층, 두 번째가 수온약층, 세 번째가 심해층으로 나뉘어. 자, 여기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특징들을 적어야 되는데 혼합층의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지. 그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니까 지들끼리 혼합 섞인다고 골고루. 그 섞인 모습이 적었거든 지금.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됐다라고 하는 게 혼합층이고 이 혼합층의 특징은 이 혼합층의 두께가 그 바람 세기에 비례해.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두께가 두꺼워. 그렇겠지? 그 바람이 제일 센 곳이 어딘 줄 알아? 그림 한번 그려보자. 바람이 제일 센 곳.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저위도, 적도라고 하지. 저위도, 위도 0도. 그 다음에 이쪽을 중위도라고 하고 제일 끝부분을 고위도라고 표현해. 위도 90도. 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그 바람이 제일 세게 부는 곳이 어딘 줄 알아? 중위도에 중위도. 중위도의 편서풍. 그래서 중위도에 부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가장 세기 때문에 중위도가 혼합층 두께가 제일 두꺼워. 다음 수온약층 특징이 더운 물이 위에 있고 찬물이 밑에 있거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류의 조건이 아니야. 정반대야. 즉 수온약층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벽의 역할을 하거든.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섞이는 걸, 심해층이 섞이는 걸 막아버려. 그 장벽의 역할을 하는데, 자, 그 혼합층에는 뭐가 많냐면 산소 성분이 풍부해. 산소가 풍부하고. 저기 심해층에는 뭐가 풍부하냐면 무기염류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 무기염류는 그 사체가 썩으면
사체가 이제 부패할 때 미생물들이 분해하잖아. 미생물들이 분해한 그 산물이 무기염료야. 각종 이온들. 질산이온, 인산이온, 탄산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그 이온들 있지. 그걸 무기염료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다고. 요게 위로 올라와야 그 뭐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번식을 잘 하고 플랑크톤이 번식을 해야 물고기가 먹을 게 많으니까 잘 형성되겠지. 근데 그거를 가로막는 게 바로 수온역층이더라 이거야. 이게 뚫릴 때가 있지. 뚫리는 이벤트가 있어. 지구상 뚫린 이벤트가 뭔데? 태풍 불면 이걸 한번 휘저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밑에 깔려있던 무기염료가 위로 공급이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플랑크톤도 잘 번식하고 할 수 있더라 이거야. 됐고 다음 심해층의 특징은 뭐냐면 요때 온도가 요 값이 4도씨야 4도씨. 그 4도씨 물이 밀도가 최대거든. 4도씨가 물의 밀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4도씨 물은 바닥에부터 차근차근 가라앉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 쪽은 전부 다 아무리 추워도 4도씨보다 내려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밑에도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거야. 안 추우니까. 심해층은 온도가 4도씨로 유지되고 4도씨로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물의 밀도가 4도씨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다음 대류 현상이 없는 거 우리가 아까 안정한 층이라는 표현 썼어. 이거 아까 대기권 할 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안정한 층. 오로지 심해층으로만 구성된 곳이 있는데 오로지 심해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네. 그 극지방은 이래. 고위도 지역은 올 심해층이지. 수온약층이 지랄이 뭐가 더 없어. 다 심해지. 다 추워. 그럼 중요한 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 끝났으니까 오른쪽에서 밑줄 보면서 넘어갑시다. 혼합층은 그 바람에 의한 혼합 얘기 나와야 되고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골고루 섞인다. 다음에 이 두께는 바람 세기에 비례한다. 중위도에서 최대라는 말도 적어놓고 중위도에서 최대. 다음 수온약층은 이 물질 교환 및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는 거. 매우 안정한 층으로서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 심해층은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멘틀 마냥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심해층. 가장 많은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권에서는 멘틀. 이거 좀 적어볼까? 직권에서는 멘틀이야. 기권에서는 10건이야.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심해층.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자. 그럼 수권의 역할. 비열이 매우 크다. 비열이 크다는 거는 쉽게 가열되지 않고 쉽게 냉각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겨울에 덜 춥게 할 수 있고 밤에 덜 춥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온도를 일정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해수 순환과 물의 순환이 에너지 평형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이 뜨겁잖아. 이 뜨거워진 바닷물이 위로 흐르게 되면은 추운 지역에다가 열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생명체한테 공급하는 역할과 서식처도 제공한다. 물에 녹아있는 성분에 뭐 있냐? 제일 중요한 게 산소지 뭐. 산소도 있고 탄산이온도 되게 중요해. 그 석회질 껍질을 만들어야 되는 조개라든가 산호들 같은 경우는 그 탄산 성분과 칼슘 성분이 공급이 안 되면 껍질을 못 만들지? 그런 애들. 다음 생물권. 이건 뭐 딱히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전권, 직권, 수권, 기권에 모두 분포하고 직권에는 우리가 살고 있고 수권에는 물고기, 기권에는 조류들이 살고 있지. 생명가능지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액체 상태 물이 있는 곳을 생명가능지대라고 하거든. 액체 상태 물.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야. 태양이 굉장히 뜨거운데 멀리 갈수록 식을 거 아니야. 식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100도씨인 영역이 있을 거거든. 또 좀 더 멀리 가다 보면 0도씨인 영역이 있을 거거든. 그럼 액체 상태의 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걸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고. 지구가 딱 여기 있는 거지. 지구가.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다음 수권이나 기권 성분 영향,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남세균이 광합성함으로써 남세균의 광합성에 의해 수권의 산소가 축적되지. 수권의 산소가 축적돼. 그게 기권으로 뛰쳐나오면 기권에서 오존층이 형성될 수 있지. 맞아? 남세균의 광합성이 시작이라고. 그럼 수권에서 산소가 축적되다가 충분히 축적되면 공기로 나와. 그럼 충분히 공기에서 축적이 되면 오존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오존층. 남세균이 뭐예요? 남세균? 광합성하는 최초의 세균. 남세균. 남세균은 세균은 분해자인데 남세균은 생산자다. 이씨 저거 모르겠다 이거. 세균은 분해자인데 남세균은 생산자야. 광합성하는 생산자야. 그 분해자 아니야. 적어줘야지. 다음에 외권. 어디서부터 외권이라고?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부터? 1000킬로. 1000킬로부터가 외권이고 1000킬로 이상경이야. 여기에 존재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자기장도 아까 외권이라고 그랬어. 태양풍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수소 핵융합을 막 하다 보면 태양에서부터 알파 입자랑 베타 입자가 쏟아져 나오거든. 알파 입자, 베타 입자 뭔지 모르잖아. 알파 입자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 헬륨 2+, 헬륨 원자 핵이야. 베타 입자는 전자 그 자체야.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 물질의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지구 생명체가 얻어맞으면 DNA 다 손상된다 이거. 굉장히 강한 입자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DNA 다 끊어버려.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구 자기장이다. 왜냐하면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입자고 다음 베타 입자는 마이너스 입자인데 이거의 움직임 자체가 전류야. 전류는 지구 자기장에서 힘을 받겠지? 양쪽 극으로 움직여. 그 양쪽 극에서 지들끼리 충돌하면서 빛이 번쩍번쩍 나거든. 그게 오로라야, 오로라.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풍이 보호되는데 이 태양풍이 이건 저건 알아. 태양풍이 극지방에서 충돌한다고? 극지방에서 충돌하면 이때 충돌하면 빛이 나. 빛이 난다. 이 빛을 뭐라고 하는 거야? 오로라. 그래서 오로라는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주선은 이제 감마선이라고 하는 빛이야. 빛. 감마선이라고 하는 빛이고 자외선보다 센 빛이 X선. X선보다 센 빛이 감마선이야. 오케이? 감마선 매우 센 빛이고 얘도 DNA를 끊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요걸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생명체를 보호한다. 됐고 이제 뒤에 11번까지 풀 수 있어요.